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당이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사건으로 위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가 사퇴한 뒤 흔들리는 당의 수습을 맡은 분이시죠.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세 번째 원내대표의 세 번째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맡으셨다고 해서 왠지 각오도 좀 남다른 것 같은데 이 많은 마음가짐이 어떠신지요? 문자 그대로 위기의 국민의당을 어떻게 살려야겠다. 네. 일념으로 정신이 없습니다. 원내대표를 3번 하셨죠. 민주당에서 네, 하시고 그다음이 민주통합당에서 하시고 국민의당에서 원내대표 하시고 비대위원장도 3번째.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비대위원장직에 만장일치로 추대가 되면서 그 당내에서는 뭐 한층 더 입지가 강화됐다라는 평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그 당 대표 출마는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제 개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좀 곤란하고요. 네. 지금 현재는 우리 국민의당의 기초 공사를 튼튼히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의원들 38명이 꿀벌처럼 열심히 일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자,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가 이제 동반 사퇴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사퇴하면서 정치는 책임지는 것이다 이런 말도 했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퇴하는 게 맞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만류하셨어요 혹시? 저는 만류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원체 두 분이 확고한 신념을 가졌고 네. 사실 우리 국민들은 책임 정치를 원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하면은 책임지는 게 정치인의 모습이고 네. 지도자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대표가 동반 사퇴를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모두 3당이 모두 비대위 체제입니다. 네, 김의옥 위원장, 김종인 위원장, 이제 박지원 위원장까지 비상대책위원장. 우리 정치는 맨날 이렇게 항상 이렇게 비상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라가 비상이니까 당도 비상이죠. 그런데 보면은 국민들이 좀 불편해하시고 불안해합니다. 그렇죠. 네. 정치는 참 이상해요. 나의 불행이 당신의 행복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금 행복했었는데 역시 나의 불행은 당신의 불행으로 항상 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치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공동 운명체다. 그런데 이번에 3당이 똑같은 그런 운명의 길을 네. 함께 가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3당이 모두 다 좀 편안해지고 행복해져야 되는데. 네. 네. 그 좀 민감한 사안이긴 합니다만 나오신 김에 그 리베이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당 지도부의 대응이 조금 허술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단호하게 진상 규명을 하고 단호한 조치를 내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단호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 당은 지금 지난 4.13 총선 때 안철수 이미지 하나를 가지고 총선에 승리를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사실 제가 비대위원장 맡아서도 그래서 우선 집을 짓는 땅을 파야 됩니다. 국민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당직자, 현역 의원 없이 이렇게 승리의 기적을 가져온 것은 저는 안철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됐든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네. 만약 당직자들이 제대로 일을 처리했다고 하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DJ는 창당을 할 때 저는 여러 번 따라다녔잖아요. 네. 보면은 맨 먼저 당직자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현역 의원을 확보합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당직자도 현역 의원도 없이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네. 이러한 미숙한 것이 나와서 저희들로서는 다시 한번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사건 초기에 안철수 대표나 천정배 대표나 이제 원내대표께서도 또 이상돈 이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도 사실은 좀 안일하게 본 거 아니냐 이런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당내 실무자들의 보고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예를 들면 박선석 사무총장이 어떤 일을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지시한 것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하면서 그 다큐멘테이션, 네. 서류를 잘 안 만들어 놓은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국민의 정부 때, 김대중 정부 때 온라비 사건이라고 네. 전국이 떠들썩거렸습니다. 네. 이게 1,200만 원짜리 밍크 호피무늬 밤코트가 코트였죠. 네. 돌고 돌아서 주인한테 가 있는데 네. 그 과정으로 우리나라가 시끄러웠던 거예요. 지금 이것도 보면은 6천만 원 캐시책은 사용하지도 않고 반납이 됐고 결국 1억 6천만 원 가지고 돌고 돌아가지고 받아오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미숙하게 처리한 것은 당이 신생정당이다 보니까 그러한 서류, 그러한 절차를 등한시했지 사실 뭐 제가 변명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검찰에서 기소를 하더라도 재판은 한번 해볼만 하다. 네. 그런 생각을 갖고요. 실제로 그 돈을 누가 사용한 사람도 없고 이익 본 사람도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네, 뭐 수사는 계속 이어질 것이고 결국 두 분 대표가 사퇴를 한 상황인데요. 뭐 이제는 뭐 박선숙 의원 또 김수민 의원에 대한 거취 문제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넌지시 탈당 이야기도 해보셨다면서요. 글쎄요, 뭐 그건 사실인가요? 저로서는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네. 좀 잔인한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당에서 공식적으로 당헌 당규대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국민의당 당헌 당규가 헌법 정신도 초월하고 있어요. 사실 법원의 확정 판결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는데 네. 기소만 돼도 당원권을 정지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네. 이제 더 이상 논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을 떠나야 한다고 보십니까? 두 의원이? 그것은 본인들이 결정할 문제인데 그렇게 탈당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아직도 그분들은 자기들의 결백을 믿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보겠다. 저도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 국회의원 아닙니다. 4년간 저축은행 비리로 네. 모든 사람이 검찰청사 앞에서 기념사진 찍을 때 박지원이는 돈 먹었다 했지만은 네. 4년 4일 만에 무죄가 확정되지 총선 않습니까? 직전에 대법에서 무죄가 확정되셨죠. 네. 파기환송돼가지고 엊그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네네. 네. 이건 좀 문제가 있죠.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통장에 그대로 돈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정적 처리의 미숙 실수다. 그래서 재판도 한번 해볼 만하다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그 돈을 인출해서 쓰지 않았던 건 아닐까 이 질문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뭐 꼭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은 무죄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네. 사실 여러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지만은 교통순경한테 걸리는 운전자만 티켓을 떼지 않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미숙한 것은 미숙한 거고 법적으로 볼 때는 검찰에서 왜 선관위에 보전 신청을 하지 않아야 될 돈을 신청했느냐? 이게 사기다.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게 무슨 뭐 거짓말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자꾸 변명해봐야 국민은 믿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검찰청 앞에 가서 기념사진 찍는 그 순간 박지원이는 돈을 먹은 거예요. 그러나 제가 4년 있다가 무죄 판결 났지만은 KBS도 제가 잡혀갈 때는 9시 뉴스에서 엄청나게 보도했지만은 무죄되니까 자막 하나 넣어주더라고요. 그것이 정치인의 운명이고 네. 또 국민이 생각하면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숙하면서 네. 네.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단 검찰이 별건 수사를 한다든지 강압 수사를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비교적 이번 수사는 서부지검에서 피의사실 공표도 하지 않고 참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엊그제 좀 들으니까 조금 강압 수사로 흐른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군요. 한 방 날려놨습니다. 네. 자, 앞서 잠깐 민심 이야기 하셨는데 이번 일로 호남에서 인기를 많이 잃으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많이 잃었죠. 실망을 드렸으니까. 사실 지난 4.13 총선 때도 호남에서 국민의당 안철수를 지지한 건 아니에요.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회를 준 것을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지도가 떨어졌는데 안철수 대표가 사퇴하고 이 박지원이 비대위원장 되니까 지난주에 조금 또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참 정치나 민심은 예측 불허이구나.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저는 안철수의 새정치와 박지원의 구정치가 합쳐지면은 반드시 희망이 있다. 저의 구정치는 뭐냐? 이렇게 막된 표현이 아니고 우리는 하드웨어를 만들어야 됩니다. 기초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건물을 위해서 안철수 기적을 이루었는데 이제 땅을 파서 기초 공사를 하는데 국민들은 그게 몰라요. 무슨 당원, 일반 당원, 권리당원, 당원 당규, 무슨 대의원 그걸 누가 국민이 알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박지원이 비대위원장으로서 그 공사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38명의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꿀벌처럼 일해서 슬퍼할 순간도 없습니다. 네. 이래서 국민의 신뢰를 받으면 다시 호남에서도 또 전국적으로 지지를 보내줄 거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떠난 민심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하겠다. 이제 비대위 인선을 앞두고 고민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특별히 고려하고 계신 점이 있으신지요? 그 뭐 여러 가지 주문이 있는데요. 네. 우선 뭐 호남 출신 인사들은 우리 호남에서 이번에 승리를 했기 때문에 호남 이주로 비대위원을 구성해야 된다. 네. 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야당의 뿌리는 호남이지만 호남만 가지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다고 호남을 빼고도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과 노장청 또 원내외 성별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구성을 해야 되고 아마 내일쯤 지금 발표를 하려고 네. 가다듬었습니다. 그중에 꼭 염두에 두고 계신 분 한 분만 좀 말씀해 주시면. 그걸 얘기하면은 내일 사태가 나니까 제 주머니에 있습니다만 예전에 말하지 대변인이라 못합니다. 공보서 가실 때는 이렇게 기자들한테 한두 개씩 알려주시고 그랬다고. 지금은 비대위원장입니다. 달라지셨군요. 그럼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한 달 전에 목포에서 손학규 전 고문 만나서 함께하자 이렇게 입당을 권유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만나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오실 것 같아요? 손학규 전 대표는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네. 자기가 어떤 행보를 해야 될까 하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었고 저와는 또 특별하게 가까운 관계입니다. 네.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저 얘기하면서 자기는 대통령에 큰 욕심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박원순, 문재인 이 두 분에게도 양보했지 않느냐. 손학규 이런 분들을 당으로 영입해가지고 강한 경쟁을 해서 거기에서 후보가 되는 사람을 내세워서 정권 교체를 합시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야 이거 안철수 고수됐구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도 저도 많은 로브콜을 했지만은 손학규 전 대표의 성격대로 네. 소이부답 그냥 웃고 있지만은 머릿속은 복잡하게 그려갈 거예요. 곧 나오리라고 봅니다. 네. 네. 또 다른 사안이요. 20대 국회 개원 이후에 불거져 나온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 관련해서요. 국민의당도 자유롭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뭐 촌수 따져가면서 해명하고 그러기도 하시던데 이게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될까요? 글쎄요, 저는 꼭 친인척이 네.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능력 있으면 하는 거예요. 미국은 케네디 대통령은 자기 동생 법무부 장관 시키잖아요.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국민 정서는 조금 다릅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요구하는 대로 정치는 따라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도 비대위원장으로 원내대표로서 네. 의원들에게 커밍아웃 해라. 있으면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정리하겠습니다. 라고 해달라고 했는데
그 커밍아웃 안 하고 지금 한 두어 사람이 관계가 되니까 저도 국민들 앞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에게 빨리 정리하라고 조치를 했고 네. 또 조배숙 의원 같은 분은 저에게 커밍아웃을 했기 때문에 네. 바로 조치를 시켰습니다. 네. 국회의원 면책 특권 폐지하자 불거졌습니다. 더민주의 이제 조홍천 의원이 저 대법원 양형 의원 성추행 이야기를 했다가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면서 이제 불거졌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면책 특권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야당이 국회가 대통령과 정부를 견제하는데 면책 특권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제가 폭로를 제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뭐 유명한 저격수시잖아요. 사실은. 네. 저는 정의롭게 했는데 언론은 국민들은 저한테 저격수라고 해서 인사청문회도 9명을 제가 낙마시켜봤어요. 예전에 저 검찰총장 후보도 낙마시키고. 네, 뭐 검찰총장, 뭐 총리, 뭐 감사원장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그때마다 국회의원이 물론 엉터리 조작된 정보를 가지고 폭로를 하면은 윤리위원회에서 처벌을 하는 그러한 규정을 두고 해야지 정당한 폭로를 하는 것, 네. 견제를 하는 것을 없애면은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에 네. 저는 책임 있는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잘못됐을 때는 지나친 근거 없는 그렇죠. 주장은 예. 그래서 저는 후배 의원들한테 그럽니다. 배추 하나라도 증거가 있을 때 공격을 하고 폭로를 해야지 소문 들어가지고 하지 마라. 그런데 제가 한 것은 지금까지 거의 100% 맞았습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은 또 새로운 체제에서 새 정치를 위한 어떤 동력을 받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국민의당에 바라는 점, 기대하는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제발 국회에서 싸우지 말고 생산적 국회, 일하는 국회, 경제를 생각하는 국회로 비록 38명의 의원이지만은 선도 정당으로서 이번에 개원 협상을 제대로 해서 네. 30년 만에 처음으로 개원하듯 네. 무노동 무임금을 하듯 특권 내려놓기를 맨 먼저 제안하듯 또 계속 23일간을 아침 7시부터 공부하듯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국고보조 국민의 세금으로 우리 당의 모든 회계를 쓰고 있는데 한 번도 정당사상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부한테 공개하라고 하고 우리는 대통령한테 깨끗하게 하라고 하면서 네. 우리 당은 숨겨왔다고요. 그래서 오늘 의원총회에다 회계 보고를 시켜서 다음 달부터 매월 국민 앞에 공개하자. 이런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 잘하면 되는 겁니다. 네, 아니 금배지 떼지 말고 다이아몬드 배지 붙이더라도 네. 일 잘하면 국민은 박수 칩니다. 일 잘하자. 알겠습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이제 국민의당이라는 배를 이제 뭐 새로 출항하게 되는 배를 이끌게 되셨는데 흔히 이제 우리가 국민의당은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다. 근데 이제 위원장님은 경제는 진보, 안보도 진보시잖아요. 이런 간격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좁혀나갈까요? 그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보적으로 접근을 해서 무엇인가 해결을 해야지 지금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8년간 남북 관계를 완전히 망쳐놓고 아무것도 진전이 없지 않습니까? 북한은 이 순간도 핵의 기술은 진전되고 있고 미사일도 진전되고 있으면은 네. 우리는 무엇인가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남북 정상회담에서 풀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경제요?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조조정, 추경 우리 당에서 먼저 하자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길을 터줬는데 네. 아직도 더 민주는 추경을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제를 살리자는데 왜 야당이 반대합니까?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당은 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 때문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